제주도 관광산업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안 돼서 카지노라든가 면세점 그리고 마이스 산업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단체 여행객이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단체 여행객을 상대하는 관광업종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반면에 개별 관광객은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 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종이라든가 또 자영업자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어떻게 보게 되면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좀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가적 차원 그리고 어떤 제주도적 차원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가적 차원에 있어서는 일단 관광객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안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여행 관광 협회 WTTC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제 표준 위생보건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서 이 기준에 부합되는 인증제를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 사업체에 정착화시킬 수 있다면 관광객들이 안심해서 그 지역을 방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적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왕지사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본 시기를 어떤 공정 관광, 착한 관광으로 가는 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실 관광객들의 어떤 불만 사항 보게 되면 환불 정책이라든가 여행자 보험 정책 등등 기타 등등 사항이 있어서 좀 불만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광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이러한 좀 관광객들의 불만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친환경 이 관광 상품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힐링이라든가 또 웰니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청정 자연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코로나19 시대에 외국인 관광객이 오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게 되면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수하고 여행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목적에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 국가 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있는데, 전체적인 큰 틀은 그러고요. 다만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이러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관광을 재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트래블 버블이라는 용어로 지칭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여행자 격리 기간 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7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중에 한 70% 정도가 중국 본토에서 오는 관광객이 되겠는데, 중국 본토에서 오는 죄송합니다. 관광객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 있어서는 지금 관광객이 거의 제로 수준에 있고 관광 산업이 거의 붕괴 직전인 그런 사안에 놓여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홍콩과 싱가포르이 지난달에 이러한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어가지고 여행자 격리를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협정에 합의를 했고, 아마 이번 달 중에 그런 협정이 이제 발의되지 않을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서 여행자의 방역이라든가 또 항공편도 무한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항공편을 지정을 해서 이런 안전과 방역을 전제한 그러한 여행 패턴이 되겠습니다.
조금 과거를 거슬러 올라서 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 이전에 제주 관광은 굉장히 호황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이 굉장히 이제 급증한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2017년, 18년에 가서 이 내국인 젊은 관광객이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제주도가 자연관광이라든가 힐링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당겼는데 최근에 밀레니얼 세대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치 관광이라든가 소확행, 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경험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우리 젊은 관광객이 일본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었고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에 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다시 옛날로 회귀해가지고 최근에 관광객은 다시 이제 자연관광, 힐링 이러한 요소를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서는 다시 그러한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관광 콘텐츠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 의존도는 이제 수치로 아마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2019년에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의 카드 지출액이 한 4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2019년에 제주도 전체 산업의 GRDP가 한 18조 7천억 정도였으니까 비율로 따지게 되면 한 22% 정도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물론 여기에는 현금을 쓴다던가 우리가 좀 이 지출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한 30%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제주도의 관광 관련 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GRDP 비중은 한 30% 가까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우리 국가적 차원과 비교를 하자면 우리 한국은 한국 전체 관광 산업이 우리나라 GRDP에 기여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 됩니다. 세계 주요 관광국의 평균 GRDP 관광산업 기여도가 한 10에서 15%인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등 제조업 기반 국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관광산업 기여가 적은 거겠죠. 그래서 제주도하고 국가 차원 비교하자면 제주도가 국가 평균의 한 10배 정도는 그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이 산업은 사실 이제 집합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시대에는 집합하지 말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련 업종도 기간 산업이 붕괴를 우려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것을 타개를 하고자 그 버추얼 포럼이라든가 우리 제주 포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온라인 미팅으로 무게 중심을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주도도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이런 온라인 미팅, 온라인 마이스를 준비해야 하면 당연한 상황이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더 덧붙이자면 제주도는 섬이고 이 섬은 이 방문자 경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방문객이 없으면 경제가 굉장히 힘든다는 그런 차원이 되는 거죠. 방문자 경제는 외지에서 제주를 방문해야 비로소 이 경제 이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온라인 미팅은 이 제주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제주의 마이스 산업은 하이브리드 이제 마이스 쪽으로 가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개회식, 폐회식 이런 부분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과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 코로나 1단계에서 한 50명 정도는 집합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사를 좀 쪼개서 그러니까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회의를 여러 개로 쪼개고 그 회의 장소도 그 멀티 베뉴 개념으로 가서 여러 군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방역적인 측면 그리고 마이스로 인한 방문자 경제적인 측면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잘만 하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적인 요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